어쩌면 지금 50대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권이든 아니든 도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 이게 무슨 뭐 개돼지가 집어먹는 것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야 그렇게 많이 먹어서 더 먹고 싶냐. 보수 쪽 엘리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너네 원래 그러지 알아 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조국 선생 사건이 충격을 준 거는 그래도 민주화 세대라고 했던 이 쟤네도 너무 많이 처먹는다. 그게 이제 준 충격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 문제까지 나왔는데, 민주화 세대가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왜 여기에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이 이렇게 좀 빈곤한 걸까요? 얼마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조그만 책을 하도 심심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 내에서의 민주주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워온 거거든요. 사실 사고에서 배워왔죠. 외국 교과서 보고 그렇죠. 뭐 혁명도 한 대더라 그리고 배워온 건데, 한 100년 됐으니까요.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직장이나 회사로도 응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같이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생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워오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같은 거는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한 30년 온 거죠. 근데 이게 생활 수준으로 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 전부냐? 사실 민주주의 핵심은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 결론 나왔을 때 조정할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답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면은 손들어. 우리 만장일치를 해보자. 만장일치 안 되더라도 그럼 다시 그걸 해보자. 이런 긴 과정이거든요. 근데 나쁜 놈 때려잡자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나쁜 놈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결정하지? 그냥 뭐 대장이 하면 되나? 진짜 그런 다음 단계 질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참 못하는데, 근데 또 탄핵 당한 또 저쪽 보면 더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거기는 뭐 못하는 걸 넘어서 좀 이제 조국 사태도 이렇게 손학규가 한 얘기가 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조국은. 근데 조국은 좀 아닌 것 같다.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막 그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뭘 하자니까 탄핵당한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너네는 더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딱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런 속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박사님께서 그 책에서도 그 승자독식 게임 언급하시면서 세대 간 경쟁도 있지만 세대 내 또 경쟁이 이렇게 이중구조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나오더라고요. 헬조선 위에 쌓아 올려지고 있는 스카이캐슬.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간 불평등 구조가 세대 내 불평등 구조로 다시 전이되면서 이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고, 이 속에 놓여 있는 청년 세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더 갈수록 이 기울어짐과 이 사다리 끊어짐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굳이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정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는 놈들이 반칙해서 올라가면 그거는 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 몇 년 전에 프랑스나 이제 독일에서의 부모의 권력과 자식 간의 관계를 뭐 언론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뭐를 하는 건 아닌데도 젊은 기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기자니까 아는 사람이 먼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맥과 네트워크가 자기에게 그다음에 온다는 거죠. 어떤 기사의 핵심을 훨씬 잘 파고 들어간다 애들이.
취재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네.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보니까 취재도 사실 잘 이렇게 못하고 네. 이 핵심 요지를 금방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직업이 생긴다라고. 네. 근데 그거는 반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재능이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반칙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다. 네. 이걸 어떻게 좀 취재할 거냐 그런 논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대놓고 반칙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 지배할 엘리트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엘리트든 자기 양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뭐 그런 거잖아. 이게 무슨 뭐 개돼지가 집어먹는 것처럼 이것도 네. 먹고 저것도 먹고 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더 먹고 싶냐. 한국 엘리트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수 쪽 엘리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우리 욕을 많이 했으니까 네. 에이, 너네 원래 그러지 알아 그거 했는데 너 일제 시대 때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너네 그랬잖아라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조국 선생 사건이 충격을 준 거는 그래도 민주화 세대라고 했던 네, 그렇죠. 쟤네도 너무 많이 처먹는다. 음. 그게 이제 준 충격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시각이 한번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도 보완은 필요한 건 맞는데 네.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아무리 잘해놔도 넘어가서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좀 도덕 같은 게 필요한 건데 네네. 지금 뭐 남들도 다 그래요 하면서 그게 도덕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몰라서 내지는 어쩔 수 없이 한 건을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지금 50대 성공한 사람들 네. 그 운동권이든 아니든 네네. 도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만 안 어기면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법도 어기는데 마음속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팀이 벌어지면은 이제 청년들한테 너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보이겠죠. 네. 이 세대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좀 진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86세대의 견고한 카르텔의 한계 아니냐 이렇게 또 좀 진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86세대의 일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좀 분리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 일부인 건 맞는데 네네. 그 시절엔 대학생들도 이렇게 백만학도 뭐 그런 말 썼거든요. 그렇죠. 많지가 않고 네네. 그 중에서도 또 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또 더 적고 네. 거기서 또 성공한 사람 더 적으니까 네. 일부예요. 일부긴 한데 전체로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제가 정말 제 또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우리가 군인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렇죠. 백골단 그러니까 그렇죠. 전투 경찰들 이런 사람들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군대처럼 만든 거예요. 네. 그 싸움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화염병을 던진 거는 저쪽에 이제 전경들하고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 거고 돌을 든 거는 돌을 안 들고 있으면은 중간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대에서 이게 털린다고 그러는데 네. 막 잡혀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돌을 던져야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일사불란하게 누군가 깃발을 들면 진을 짜고 일자진을 치고 장사진을 치고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하고 싸우면서 군인처럼 된 거예요. 마음속이. 네. 상명하복이 되게 중요하고 네. 일사불란해야 되고 이 네.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장을 해서 시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말을 그게 80년대는 그래도 됐는데 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20대는 그런 군사 문화로부터 굉장히 멀잖아요. 다르죠. 스스로 판단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네. 좋은 거 좋고 싫으면 싫다인데 네. 우리 또래들은 내 마음은 싫지만 니네가 다 좋다면 그냥 그렇게 하지. 할게. 그리고 그 대신에 누가 두목이야? 네. 자네가 할 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군가 이렇게 동을 뜬다 그러잖아요. 네네.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엄호하고 네. 근데 이제 지도자를 뽑고 그런 과정이 선거라기보다는 옹립이라는 과정을 많이 썼거든요. 아, 그렇죠. 나는 좀 이렇게 좀 빠질려 하면 막 찾아가서 이렇게 네.
형이 좀 해야 되겠어라고 네. 옹립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우리가 옹립을 하자. 그래서 네. 민주주의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게 덕도 높고 학식도 높고 네. 외모도 되는 분을 우리가 옹립해야지라고 하는 군사식 문화 같은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 문화랑 지금 20대가 직장이나 이런 조직에서 만나면은 네. 부딪히죠. 내가 말이 옛날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그 군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시키면 좀 해라 해. 아니 맞는 말이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민주주의는 맞는 말이라도 일단 네. 숙지가 되고 마음이 갈 때까지 네. 토론하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이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그게 이제 딱 지금 많은 직장에서 부장급 간부들하고 네. 그다음에 뭐 대리나 대리 이하가 부딪히는 데가 딱 그 20, 30대와 한 50대가 부딪히거든요. 네. 문화 충돌 같은 거는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죠. 말씀해 주신 거는 결국에는 기성세대의 민주주의와 지금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가 좀 간극이 있다. 관점과 가치가 좀 다르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 가치관의 충돌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들은 자기들끼리도 네. 이제 서로 존중하는 거랑 맞습니다. 약간 좀 뭐 무시하는 거랑 이게 좀 섞여 있잖아요. 네, 네. 마음에 들면은 내가 충분히 사랑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아니면 막 그냥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네. 근데 원래 선진국 국민이 그런 거거든요. 네. 적당히 좀 이렇게 멀리 사는 건데 네. 그 우리 또래만 해도 되게 끈끈하게 하고 국가의 민주주의 딱 하나만 쥐고 갔는데 네. 네.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생활 삶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퍼져나간 거니까 네. 네.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랑 국가 민주주의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충돌이 나죠. 그렇겠네요. 이건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는 사람하고 네. 네. 좀 더 편명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의 충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선진국 현상이라서 가면 갈수록 입체적으로 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0대들이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인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한적인 시각을 가진 건데 네. 네. 그게 변하지 않고 50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거 좀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 조국 현상 때 논쟁 보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조국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싫어? 싫은 건 선생님이시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오더가 왔는데 아니 너 오더가 어디서 왔어? 청와대에서 80년대 운동하는 때가 아닌데 내가 보고 좋든지 말든지 내가 판단해야 그게 지금 젊은 20대들의 감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누군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오더가 왔으니까 오더를 수행해야지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부딪히는 거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더를 때렸다고 오더를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데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무엇을 원하는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청년들은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대화하고 싶어 했고 본인 그 속에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느낌에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지지야 반대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 이 청년들이 많이 답답해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50대들이 운동권들이요. 네. 말이 좀 짧아요. 나는 좋다, 싫다. 네. 그리고 이유도 되게 짧아요. 네. 근데 지금 20대들은 말이 좀 길죠. 네. 근데 이런 건 진짜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네.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50대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노력 안 할 거예요. 이유는요? 힘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예. 본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이고 네. 거기가 이제 옛날 눈으로 보면은 구국의 강철대어가 20대는 나오진 않거든요. 서로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좀 크게 하자는 사람과 작게 하자는 사람과 네. 그런 걸 밖에서 그냥 보면은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무시하고 가도 된다라고 많은 50대가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느낀 거는 저거는 의사가 결정이 됐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속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감정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닌데 네네. 그 한 명 한 명 마음속의 감정이 그렇게 큰데 네. 그게 합쳐서 하나의 몫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내년 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선도 있고 대선 이후 또 다음 세계도 그렇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대로 20대를 내버려 두고 가는 거 네. 그거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죠. 네. 하세요. 왜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는가? 왜 거리로 나오지 않는가?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가라는 이유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20대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